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수입니다. 네, 미국이 좋아하는, 미 연준이 좋아하는 물가 지표죠. 7월 PCE 가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 지수가 인플레이션 안정 흐름을 시사하는 자료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9월에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이 시장이 안정감을 갖고 뛰어올랐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228.03포인트 오른 41,563.08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전장보다 56.44포인트 상승한 5,648.40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전장보다 197.19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모습인데요. 이 미시건대가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원유는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리비아의 원유 중단 소식이 좀 과하게 부각됐다라는 평가로 계속해서 좀 급락해 가던 국제 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원유 공급이 증가된다라는 공포에 다시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엔비디아는요, 3거래일 만에 반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테슬라와 같은 대형 기술주들 역시 함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은요,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인 가운데 이 바이든과 해리스의 첫 유세가 시작이 됩니다. 또 8월 ISM 제조업 지수와 PM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수요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까지 되고 금요일에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지표죠.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 증시 정말 좀 답답한 흐름 이어져 왔는데요. 미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 우리 증시도 오후 들어 빨간불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8월 고용 지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주도주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략히 양대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과 상승을 번갈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268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7% 상승한 76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개인이 오늘 1,800억 원 이상, 외국인이 1,300억 원 이상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홀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흐름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간밤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주가 상승 흐름을 크게는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0.27%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29% 강보합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약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5개월 만에 40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현재 6.44% 상승해 41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도 살펴보시면요. 먼저 1위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시총 1위를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7% 이상 상승하며 18만 원 선을 넘었고요. 알테오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에코프로 역시 에코프로비엠을 따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는 9월 동안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지가 관건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오수다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을 집중 탐구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정현주 대표와 증시 전망을 알아보는 증시 포커스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에서 현재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와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탑5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인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입니다. 오늘도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5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오늘 장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흐름 괜찮은 가운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소식과 함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케미컬은 고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혁신형 바이오 솔루션 업체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긁온격계 통증 색전 치료제 네스피어 F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히며 매수세에 오늘 몰리고 있습니다. 네스피어 F는 관절염 통증을 유발하는 비정상 혈관을 단시간 내 분해되는 속효성 미립구로 색전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세포를 괴사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는데요. 비분해성 제품의 경우에는 피부 변색이나 괴사, 시술 후 통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차별성을 가져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미국 허가용 임상은 다기관, 무작위 배정, 공개 방식으로 20개의 미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넥스피어 F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장중 52주 신고가 돌파하기도 하면서 현재 8.26% 오른 38,650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입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업종이고 특허 관련 이슈로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인슐린 수용체 앞타머 및 이를 포함하는 당뇨병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관련 물질 특허가 등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는 앞타머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약 및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이번 특허가 당뇨 외에도 심혈관 질환, 비만,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며 제약사 대상 기술 논의 과정에서도 미국 특허 보유에 따른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29.84% 오른 2,550원까지 올라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코리아나입니다. 오늘 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화장품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는데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점 함께 부각되면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는 라비다, 자인, 녹두, 세니떼, 비취가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로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9%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12.33% 오른 2,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DSK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장에는 상한가에 가기도 했는데요. DSK는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장비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정밀 시스템 제조업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합작사 HLGA의 1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오전장에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양극, 음극판의 끝에 있는 탭을 만들어주는 노칭 장비를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북미 배터리 합작사인 HLGA에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9개 라인으로 구성된 공장 가운데 2개 라인만 우선 발주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라인당 장비 가격은 5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7개 라인의 추가 발주가 진행되면 금액은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DSK 오전장에 거래량 몰리면서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0.18% 오른 5,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특히나 2차 전지 업종으로 관심이 상당하게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업종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에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인한 수혜 기대감과 함께 저가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그룹 계열의 전지사업 전문 업체로 LG화학의 전지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됐으며 EV, ESS, IT기기 등에 적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장중 40만 원 선을 넘은 건 지난 4월 2일이 마지막인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이어지면서 상승했고 오늘 장에서 현재 6% 넘게 오르면서 41만 3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 화장품, 딥페이크 관련주들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테마와 종목들의 이슈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5가지 종목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약, 화장품, 2차 전지 종목들이 5가지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약 종목이 2종목이나 차지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제약 관련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럽의 종양학회나 또 모건 스탠리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드디어 조금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간밤에 3.8%가량 상승하면서 그 외에 리비안이나 루시드와 같은 종목들, 전기차 종목들이 함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상승을 해주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는 리포트 발표해 주었는데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해 주고 있고요. LG화학 45만 원, 삼성 SDI 50만 원, LNF 13만 원, 포스코퓨처엠 27만 원, 에코프로비엠은 16만 원가량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나왔으니까요. 2차 전지 계속해서 훈풍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5가지 알아봤으니까요. 저희는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드레스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립스틱 효과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립스틱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립스틱 효과는요, 이 불황기에 기분 전환용 소비를 위해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저가 소비재 판매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울타 뷰티에 투자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 립스틱 효과를 노렸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요, 이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화장품 시장이 좀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 우리의 K-뷰티 빠질 수가 없겠죠. 화장품 종목들의 미국 수출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이 화장품주들의 실적 성장을 3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금 이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자면요. 역시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23억 달러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7%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를 조금 더 보자면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 성장률은 미국 82%, 일본 38%, 베트남 44%, 홍콩 12% 등 각국에서 대부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화장품도 주춤했던 때가 있었죠. 바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과 피크아웃 우려 등으로 줄줄이 내림세를 걸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중국 매출이 40% 이상 쪼그라들었고 실적 발표 당일에만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원이나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스맥스도 중국 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줄면서 2분기 컨센서스를 18%나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업황 자체가 미국 중심 수출 구도로 재편되는 등 올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화장품 업황은 중국의 수출 지역 다변화와 K 인디 브랜드의 성장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표적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인 K-뷰티 산업이 미주, 중동, 그리고 아세안 등 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 브랜드들 중에서도요, 인디 브랜드의 수주 확대가 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화장품 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열풍 등에 힘입어서 중저가 인디 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은요, 통상 중국 경기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국내 경기가 좀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가 화장품 업황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 채널 역시나 좀 다양하게 바뀌게 됐는데요. 유통 채널이 멀티숍이나 온라인 등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화장품들 외에도 중소 브랜드의 화장품들 역시 좀 시장 진입이 빨라졌고요. 이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산을 맡기게 되는데 ODM, OEM 업체들이 이 대열에 함께 올라타게 된 겁니다. 자, 국내에서는요, 이 다품종, 소량 생산 능력과 또 기술력 측면의 우위가 있는 상위 3사가 있는데요. 바로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가 국내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외 시장 수주 확대에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그리고 생산법인, 현지 생산법인에 투자하는 것처럼 다양한 매출 비율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도 화장품 유통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실리콘투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말 중에 전해진 소식 중에서 북미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700억 원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현재 전장 대비 6.09% 오른 49,9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에 6거래일 만에 4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메카 코리아, 토니모리, 한국콜마, 잉글우드랩 등 관련된 종목들 또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는 여성이라서 그럴까요? 이 화장품 하면 뭐 제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한국을 넘어서서 또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 산업은요, 앞으로 수출처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접목까지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화장품 키워드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니들샷? 이거 좀 오래됐나요? 네, 뭔가 좀 다양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바르고 칠하는 화장품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술이 좀 접목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최근 유행하는 화장품 키워드들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 제품 내의 성분 또는 원재료와 관련된 클린 뷰티, 더마 코스메틱, 코슈 메디컬, 비건과 같은 키워드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 화장품의 원재료 그리고 부자재 산업이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과 밀접하게 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의 신기술 적용 확대까지도 도모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8월 국내 증시는 사실 좀 롤러코스터처럼 막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8월 첫 시작부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버티고 드디어 8월이 모두 끝나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도주 랠리보다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개별 종목 장세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확실한 장세에도 불구하고 선방해주고 있는 업종이 있죠.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자, 홀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고 있으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좀 많이 드는 이 업종의 특성상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이 더욱더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 B컷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학회에 대거 참가하면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하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상승 모멘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증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상승 기대감이 굉장한데요. 이 학회에서 발표되는 국산 항암제 연구 결과가요, 기술 수출과 품목 허가 등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9월 7일에서 10일에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 유한양행 HLB가 참가하고요. ST팜과 루닛은 13일에서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 참가합니다. 이 유럽 종양학회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미국 암학회와 더불어서 영향력 있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의 저명한 임상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되는 연구는요, 곧장 미국과 유럽 당국이 의약품을 승인할 때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때문에 학계뿐만 아니라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서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학회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종목별로 좀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은요, 이 세계 폐암학회에서 비소세포암 피로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의 단독요법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한껏 주목을 받은 치료제죠. 아마 여러분도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20일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한양행의 주가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현재 유한양행은 오늘은 약간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28% 하락하면서 약보합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은 지난해 이 유럽 임상종양학회가 렉나자의 미국 허가문을 열게 한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있을 이 세계 폐암학회는요, 렉나자의 시장 확장성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번 학회에서 이 렉나자의 단독요법 안정성과 또 유효성을 입증한 연구 데이터가 공개되고요. 특히 경쟁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두 치료제의 경쟁 우위에 관한 세계 의학 전문가들의 평가와 시각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번 폐암학회에는요,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HLB 또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번 학회에서는 미국 FDA 허가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표적 항암제죠,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HLB는 앞서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FDA에 신약 허가 신청했지만요, 지난 5월에 보완 요구 서한을 받고 재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데요. 아무래도 당시 미국 허가 기대감에 치솟던 HLB의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게 되면서 이번에 발표되는 임상시험 결과가 학계의 평가가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HLB는 전장 대비 0.45% 상승한 9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이 세계 최초의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나선 ST팜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또 의료용 인공지능 기업인 루닛도 유럽 종양학회에 참가해서 연구 성과와 결과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9월에도 계속해서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마지막 이슈는요, 바로 두산 계열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두산 계열사 주주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었던 두산 바켓과 로보틱스의 합
합병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지난 7월 11일에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인적 분할하는 합병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금감원은 여러 차례 좀 다시금 정정 요구를 하라라면서 압박을 해왔습니다. 결국 두산이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해버렸는데요. 합병을 취소했습니다. 29일 두산밥켓과 로보틱스는요,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두 회사 간 포괄적인 주식 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 서한을 통해서 사업구조 개편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주주와 시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획 발표 후 49일 만에 합병을 철회하게 되면서 결국 두산그룹은 플랜 B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두산은 두산밥켓을 분리한 뒤 두산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기로 했습니다만 합병은 제외하고 분리만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밥켓은 그대로 상장된 상태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관되게 됩니다. 두산그룹은 이번 개편을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한 1조 2천억 원가량의 실탄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플랜 B를 두고 꼼수 우회 합병이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소수주주 의결권 플랫폼 액트팀은 입장문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기존한 대로 밥켓을 로보틱스에 빼앗기는 것이라며 에너빌리티가 알짜 자회사인 밥켓을 로보틱스에 넘기는 대신 에너빌리티는 더 이상 밥켓의 배당 수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가장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시너지가 발휘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켓을 인적 분할하는 과정에서요. 이 주주들의 동의와 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키움증권의 한 연구원은요, 두산 밥켓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시카우, 즉 핵심 자회사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인적 분할 반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주들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셈인 거죠. 아울러 최근 이 SK그룹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인위적 합병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부정적인 기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까지도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최근에 또 있었던 합병 이슈가 무산된 셀트리온도 있었죠. 이런 합병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17,93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두산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 좀 잘 정리되어서 좀 주가도 다시금 상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했던 합병 계획이었던 만큼 주주들과 좀 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절감하는 부분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 환경마저도 좋지는 않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강달러 지속에 따른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으로 건설 장비 수요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인데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다소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예상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르러야 본격적인 수요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흡수합병 공시가 나온 이후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두산밥켓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는데요. 더불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66,000원까지 내린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두산밥켓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0.88% 상승한 4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산 합병과 관련된 이슈, 사실 주주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결국에는 좀 안타깝게 또 합병은 네.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주주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잘 챙기면서 두산그룹이, 두산 계열사들이 잘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화장품, 제약바이오, 그리고 두산 계열사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나누는 동안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9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시황의 김지아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장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장초에는 빨간불로 시작했다가 9월 4일 미국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 관망세가 커지면서 하락폭을 키웠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장중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0.29% 상승한 2682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0.20% 상승한 769선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전기전자와 철강업종 위주로 각각 1,675억 원과 1,545억 원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지난주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던 기관은 오늘 3,399억 원어치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동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한국 수출 호조 덕분에 철강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강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0.13% 오른 74,400원에 SK하이닉스는 0.17% 오른 174,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6.19% 상승하면서 5개월 만에 4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였었다가 모두 장중에 좋은 흐름 보이면서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주 에코프로는 오늘 나란히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8%대 올라줬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5.26% 올라줬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은 오늘 장중 알테오젠을 누르고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서비스업 PMI와 8월 고용지표 등 여러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오수다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의 김자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혼조세로 흘러가서 역시 이번 주도 좀 아쉽게 끝이 나려나 했었는데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면서 우리 시장 좀 힘을 내주었네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열심히 올라와 주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도 조금은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전체적으로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좋았네요. 자,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마감 시황까지 확인해 보고 왔으니까요. 이어지는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증시의 주요 흐름과 전망을 꼼꼼히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증시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증시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시 포커스와 함께 시장을 예측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기 위해 오늘 정현주 세메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현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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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지난주의 흐름과 또 이번 주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지난주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스닥은 금요일장이나 겨우겨우 빨간불을 좀 켜내면서 마무리해줬고요. 코스피 역시 계속해서 좀 파란불 켜는 날이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지난주의 증시 흐름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지난주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먼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얘기를 먼저 꺼낼 수밖에 네. 없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결과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그래도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는 그러한 심리 때문에 좀 AI 관련해서는 좀 투자 심리가 훼손된 양상을 보였었죠. 네. 저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전교 1등을 하는 아이고 앞으로도 이 아이는 전교 1등을 하는 아이인데 과거에는 100점으로 전교 1등 하다가 지금은 90점, 95점 이렇게 전교 1등을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아이가 100점을 계속 맞을 수 있을까라는 그 성장세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불안감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은 그 하락 쇼크를 딛고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에 대비해서는 당일날은 엔비디아 그 하락하고 다음 날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네.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예, 그렇게 하고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그래도 소폭 상승해줘서 네. 금요일 날 마감해줬었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그래도 좀 힘이 좀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그리고 기간 매수세가 지난주 지수 견인을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 외국인들은 지난주는 좀 주춤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산업이 그래도 성장세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또 어제도 우리나라 수출 동향도 네. 발표됐었죠. 그래서 아직 반도체는 견고하다라는 게 아직은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 브리핑 해주신 거 제가 들었는데 개인 소비 지출 네. 30일 저녁에 PC 가격 지수 맞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부합했다 예상치 부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가를 맞아요. 경신했었죠. 예, 그런 양상은 또 좀 미국에서 좀 심리적으로 AI 대신에 좀 위험 회피 심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면서 섹터를 보면요. 지난주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고루고루 반영이 됐어요. 네네. 유통, 소비재가 좀 가장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고요. 소비재뿐만 아니라 금융, 에너지 이런 전통적인 경기 방어조들의 섹터가 골고루 좀 유입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다우존스가 더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주 부진에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견조했던 게 좀 다행이고 S&P 500도 전고점 금방 다가왔고 우리나라도 오늘 2681로 마감이 되는데 니케이든 우리나라 코스피든 그래도 지난달 네. 한 달 만에 그래도 3분의 2 정도를 회복했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주 지표도 있었고요. 또 앞두고 있는 금리 인하 이런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거는 또 GDP 역량 지난주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 발표 후에 바로바로 투자 심리에 좀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을 그러나 하지만 이번 주 또 각종 경제 지표 그렇죠. 중요한 것들이 속속들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두고는 긴장감으로 아직은 거래량이 완전히 또 회복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기관이 지수를 견인했다. 그리고 외국인은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증시가 근래 들어서 주도주도 조금 부재했고 개별 상승 모멘텀도 부족해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지난주를 크게 요약을 하면 업종으로는 오늘이랑 똑같은 양상으로 2차 전지가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강세장이었죠. 그래서 테마로는 또 딥페이크
관련 네. 테마가 강력했었습니다. 지난주는요.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 좀 매수세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섹터가 바뀌었어요. 지난주는.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 심리 영향인지 기존에 우리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해주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들이 반도체주들이 1조 8천억 정도 다 매도했고요. 대신에 그걸로 그대로 2차 전지주,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뭐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그 대장주인 유황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집중 매수해줬죠.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섹터 변화에 좀 지난주에 두드러진 양상이 있었고. 순매수 1위가 지난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이 던진 반도체 물량을 또 개인 투자자가 그대로 받아줘서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1조 6천원 그대로 매수 들어갔습니다. 개인들이. 예.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또 지난주에 지수 견인을 해준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데 그래도 기관 투자자 매수 흐름을 보면 그래도 섹터별로 골고루 다 매수가 들어갔어요. 뭐 기아,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네이버, 네이버가 4위 정도의 지난주 금요일 날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주들도 고루고루 순매수했던 양상이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이 던진 물량들을 개인이 전부 받았다라는 부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기관은 골고루 다 담아주었다라는 이야기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딥페이크 관련 이슈 때문에 보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좀 테마적인 상승들, 좀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도 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시장 분위기를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딥페이크와 같은 테마 쪽으로 지난주에는 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도 좀 테마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양쪽의 줄다리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오늘 증시 흐름을 봐도요. 네. 그래서 딥페이크와 같은 그런 테마주 측면에서는 좀 한꺼번에 발을 담그시면 무조건 저는 이게 바로 단기 진짜 단타 트레이딩 이상으로는 저는 좀 왜냐하면 이게 딥페이크라고 해서 딥페이크랑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거의 다 정보 보안 업체들 쪽으로 거기에 이제 앞으로 딥페이크 쪽으로 네네. 좀 업종을 확장할 거다라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지 뭐 안전한 직접적인 또 딥페이크 쪽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의 깊게 그래도 아직은 테마주 쪽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가장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촉각이었다면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줄다리기로 먼저 메인을 잡고요. 그리고 아까 고용지표 이번 주 네. 예정인 거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핵심은 고용지표, 경제 지표 중에서도 고용지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외에도 뭐 다른 발표들이 이번 주에 있는데 뭐 3일날 뭐 제조업 PMI 지수 이런 것들 하락세가 더 그러니까 둔화가 더 심해질지 둔화가 좀 어느 정도 약해질지에 좀 관심인 거고요. 그리고 뭐 4일날 또 아까 말씀드린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방향타를 좀 제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6일날 가장 중요한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난달에 기대 수치 이하로 발표가 됐었고 또 실업률도 지난달에 실업률이 4.3% 정도.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그 고용 지표가 우리 8월 5일날, 6일날 대폭락, 엄청난 대폭락장을 이끌었던 그 급등락의 도화선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고용 지표에 있어서 굉장한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다음 주에 좀 어느 정도 수급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 그나마 이번 주도 기간 수급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줄다리기 그리고 무엇보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업종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순서를 오늘 먼저 핫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쪽으로 좀 그쪽 섹터 쪽으로 해드리면요. 먼저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좀 눈에 두드러 띄는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네네. 사실 제가 어제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오. 어제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좀 관련주 중에 좀 말씀드릴 걸로 정리를 했는데 하필 오늘 또 엄청나게 급등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오면서. 그리고 그 지금 이평선이 딱 60일선에 양봉 쫙 걸쳐져 있어요. 이게 차트가 또. 네, 그래서 수급이 오늘 엄청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거래량이 많네요. 또. 네, 수급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지금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혹시나 이번 주에 2차 전지 쪽에 흐름이 강하다면 수급 측면에서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LNF도 한번 수급 측면으로는 좀 볼 필요가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단순히 뭐 그 2차 전지 섹터라고 해서뿐만 아니라 9월 중순쯤에 저희가 KRX, BBIG 지수 편입이 리밸런싱이 되는 시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수가 리밸런싱이 될 때는 일반적으로 기간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역사적인 통계가 네. 있었는데, 이번에 그 지수 편입에 그 포스코 퓨처엠이 좀 들어갈 거라는 좀 예상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고, 네. 다음으로는 오늘은 좀 뷰티주가 좀 아까 네, 뷰티주 좋았습니다. 사실 뷰티가 일반적인 단순한 테마가 아닌 게, 뷰티는 이미 지금 실적이나 성장성 층에서는 눈에 두드러지고 있어요. 수출 측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테마는 아니에요. 근데 한동안 좀 잠잠했죠. 안 좋았어요. 네, 8월 달에 네. 잠잠했어요. 그래서 좀 이번 주에 이제 제약이 너무 좀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이 있다. 그럼 뷰티주로 좀 넘어갈까 하면, 아까 실리콘투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실리콘투 호재 있었죠. 그래서 실리콘투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그 자회사, 해외 자회사의 계속적인 수주가 증가하고, 또 전문의약품 분야 자회사 수주도 있는 한국콜마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리콘투랑 더불어서 한국콜마도 함께 같이 보시면 저는 좀 같은 화장품 주에서는, 그리고 매수 가격 부담도 살짝 그래도 그러네요. 다른 네, 그리고 8월 매력적입니다. 달에 제약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될 때 외국인 네. 기관들은 한국콜마 그래도 계속 유입이 아, 됐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보시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제약을 그래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도 이번 주에 그래도 우리가 뭐 뭔가 매수거리를 찾다면, 그래도 제약주 중에는 유한양행만큼 그래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게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하거나 혹은 임상 중인 이러한 신약물질 관련했는 제약사들로 우리가 이제 좀 추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테마로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약은요. 그래서 유황양행에 뒤이를 것으로 아까 그 페아마케의 에스티팜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스티팜은 일단 매출이 안정적이에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렇게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회사가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에스티팜 매출 구조를 보시면 매출의 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 제약회사의 재무 구조 치고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해요. 네. 그래서 에스티팜이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있으시면 좀 이런 것들은 차익 실현하고 추가 매수도 고려할 그런 준비 양상으로 지켜보실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대형 제약사에게 기술 이전하는 종목 중에 이가캠 바이오라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가캠 바이오가 자체 개발 항암제 연구로 기술 이전 규모만 해도 지금 현재 $10,000,000,000 이상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리고 8월 이후에 기간 수급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긴 그렇군요. 해요. 네. 그래서 유한양행 다음으로 그래도 이런 좀 2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찾는 종목 중에 그래도 선별을 해보자면 볼 만한 종목 중에 그래도 리가캠 바이오를 한번 좀 주목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좀 엔비디아가 좀 잠잠하다 보니까, 또 엔비디아를 저는 뭐 그래도 사라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지금 현재 AI 그 GPU에서 냉각 관련 기술을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냉각 방법이 액체 냉각 시스템이랑 액침 냉각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냉각 시스템을 왜 도입하냐면,
그걸 도입하면 전력 소모가 절반 이상 줍니다. 오.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냉각 시스템이 K엔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냉각 시스템 K엔솔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화장품, 제약 바이오, 반도체, 거기에 뭐 지금 액체 냉각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 그리고 종목들까지 훑어주셨습니다. 정말 다음 주 우리가 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정현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상승과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